안녕하세요, 이모고입니다. 오랜만이죠.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영상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반년은 갈 것 같아서 잠시 쉬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알고리즘을 탔는지 구독자가 최근에 늘었더라고요. 뭔가 타이밍이 잔말 말고 빨리 영상이나 올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타카야마역 내입니다. 전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타카야마역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급을 타려는 승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보통은 개차를 열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비중이 꽤 높기도 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특급 이용자만 줄을 세우더라고요. 아마 출발 15분 전쯤 개차를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탈 열차는 13시 35분 나고야행 특급 히다 12호입니다. 패스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역 창구와 발권기, 그러니까 권매기에 줄을 선 사람은 대부분 외국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티켓리스로 특급권을 가지고 있었고 승차권을 따로 안 사서 줄을 서서 구매했는데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원래는 IC카드 승차가 안 됐는데 특급 히다에 한정해서 일부 역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역에 와서 알았고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플랫폼에 오니까 HC85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키아 85개였는데 2023년에 은퇴했습니다. 이번 열차는 하이브리드 열차입니다. 열차 들어오기 전에 오늘 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카야마에서 특급 히다를 타고 그대로 기우를 거쳐 나고야로 향합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기우역에서 스위치백으로 진행 방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특급 히다의 대부분은 타카야마를 종점으로 하고요. 절반 정도는 분리되어서 토야마로 향합니다. 3월에 다이아 개정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년 2월 현재 히다 후르카와까지 가는 열차도 있습니다. 히다 후르카와는 너의 이름은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한 열차도 있는데 이 열차는 나고야가 아니라 기우에서 합류해서 타카야마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열차가 들어옵니다. 영상으로 봐도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린샤에 탔습니다. 여기도 창문 하나에 좌석이 2개입니다. 좌석 번호에 따라서 창틀이 시야를 조금 가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창문을 넓게 보면서 프라이버시도 챙기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고야 방면으로 갈 때는 짝수열, 그리고 타카야마 방면으로 가실 때는 홀수열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이건 그린샤든 보통차든 똑같을 겁니다. 좌석 배열은 그린샤도 E+E입니다. 보통차도 E+E인데 좌석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차의 보통차는 타본 적이 없는데 아마 좌석 자체가 신칸센 좌석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자, 타카야마를 출발합니다. 참고로 타카야마는 4월과 10월에 마쓰리가 있습니다. 일본 무형문화재에도 등록된 마쓰리입니다. 이 영상 촬영 시기가 딱 10월이었어요. 그리고 딱 그 기간이었는데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의 타카야마센은 히에츠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히다와 에츄를 연결한다는 의미겠죠. 더 과거에는 나고야, 토야마 간의 야간 열차도 있었고 80년대에는 타테야마까지 이어버리는 열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열차 느낌이었는데 전기열차화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정기적으로 다니는 관광열차 느낌이 들 정도로 관광객 비중이 큽니다. 제가 전에 아즈사를 탔죠. 이 아즈사는 JR 시가시니온 동일본이고 이 열차는 JR 도카이입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선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JR 도카이가 재래선 투자에 인색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체감상 선로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신차라는 요인도 있겠지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안전에 JR 토카이답게 유지보수는 확실히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열차는 이제 타카야마 평화를 넘어서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행 중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태가 표시됩니다. 동력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다시 충전할 때가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5%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아 85개는 차량당 엔진이 2개였는데 이 열차는 엔진이 하나로만 운행됩니다. 기술의 발전입니다. 산지를 통과하면 히다 이치노미역을 지나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을 터널로 뚫고 갑니다. 터널 쪽과 이쪽의 고도차가 약 50m라서 열차가 큰 커브를 돌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커브 반경이 워낙 커서 뒷 열차가 보이나 싶어 찍어봤는데 후미 차량이 살짝 보이네요. 고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타카야마센에서 가장 긴 미야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가 분수령이라서 강의 흐름이 이곳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로 흐르는 강은 태평양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열차를 탔을 때 진행 방향 어느 쪽에 앉는 것이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어느 쪽이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은 강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다리로 건너가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도 풍경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타고 있는 곳이 A, B거든요. 이 A, B 쪽에서는 히스이쿄와 이누야마성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인 C, D 쪽에서는 기우성 그리고 나카야마 시칠이라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A, B, C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후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A, B, C로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열차는 로컬선인데도 꽤 빠르게 달립니다. 앞에 보이는 강은 히다강입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강의 왼쪽 오른쪽을 계속 바꿔가면서 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가 살짝 내릴 때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시카, 그러니까 사슴이랑 부딪혀서 1시간 정도 멈춘 적도 있었는데 비 내리는 풍경에 열차는 따뜻하고 푹신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옛날 열차 의자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 푹신푹신한 그 느낌. 지금 제가 탄 그린샤는 진행 방향 기준으로 첫 번째 차량입니다. 반대로 나고야에서 타카야마로 가는 하행 열차에서는 뒷차량이 됩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나고야에서 탈 때는 제일 앞 차량이 돼요. 왜냐면 기후에서 방향이 바뀌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길게 봤을 때는 제일 뒷 차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하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고야 출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행에서 그린차가 제일 앞 차량이었어요. 심지어 전망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HC80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이걸 아쉬워하는 철도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 위치를 바꾼 이유는 아마 이러한 이유 같아요. 특급 히다 중에 토야마까지 가는 열차는 타카야마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몇 량만 분리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그린차가 앞에 있으면 그린차 차량을 끌고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토야마 편성은 2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린차를 붙여버리면 자유석이나 지정석 운영 그리고 좌석수 확보에서 불리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린차를 뒤로 보내고 보통차 2량만 토야마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올해 특급 히다는 주말 등 수요가 몰리면 전석 지정석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간에 벌목한 나무들을 쌓아놓은 곳도 종종 보입니다. 과거에는 강이나 열차를 이용해 운반을 했지만 지금은 트럭으로 운반을 하겠죠. 참고로 현재 타카야마센에는 화물열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카야마센은 중간중간 호수 같은 곳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댐이 있는 곳입니다.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역할도 하고 수력 발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런 댐이 없었다면 홍수 때는 지금 열차가 다니는 길까지 물이 차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아즈사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특급 히다가 더 편한 것 같았지만 의외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픕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즈사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그 아픈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림자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엉덩이가 좀 아팠습니다. 멋진 풍경이네요. 저기에 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타카야마 출발 이후 첫 정차역은 히다 하기와라입니다. 앞에는 1500m 정도 되는 산이 바로 있습니다. 저 산 어디인가에 과거 성토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Express Hida number 조금만 더 가면 타카야마센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게로에 도착을 합니다. Ghetto CG60. 次はゲロに停まります。14時21分の到着です。 나고야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안내 문구가 뜨긴 했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 중에 앞으로 가는 구간의 운행 상황을 승객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것은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력발전 시설도 보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구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로에 접근하기 전에도 발전용 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봐도 숙박시설이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아까의 댐이 없었다면 앞에 보이는 강변은 홍수 때 전부 잠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열차는 하행 열차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오른쪽 선로를 이용해서 1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이라면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저 건너편 홈에 정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로의 경우에는 나고야에서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올 수가 있어서 취부 지방에서는 꽤 인기가 높은 온천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유명해서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저곳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쪽에 마을이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언덕 위의 큰 건물은 리조트 같아 보이지만 국립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다 카나야마까지는 나카야마 시티라고 불리우는 구간이 됩니다. 지나가면서 풍경이 계속 바뀌어서 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풍경은 C, D열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즉 제가 앉은 A, B에서는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A, B든 C, D든 전반적으로 풍경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베스트는 왕복으로 좌석 위치를 바꿔서 타면 더 좋겠죠. 게로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가서 신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특급 피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로역이 여기 별로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서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이 열차는 내량으로 8량 편성이네요. 아마 앞에 내량이 토야마까지 가는 시다 11호로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게로역에서 제가 탔던 열차는 1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굳이 1번 홈으로 넣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로역은 1번 홈이 객차역과 가깝습니다. 2번, 3번 홈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해요. 즉 두 열차 모두 1번 홈에 정차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도장에서 열차를 잠시 대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로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운영이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타카야마센의 계곡 풍경은 지금부터가 더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곡 주변 바위가 흰색 화강암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바위색과 느낌이 나중에 조금 바뀝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정차역은 히다 카나야마역입니다. 곡선으로 된 플랫폼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카야마 시칠이라고 했죠. AB 좌석은 대부분 산 비탈을 바라보는 구간이 많아서 제가 풍경을 제대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예쁜 풍경이 많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CD 좌석으로 꼭 한번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히다 카나야마역이 사일런트힐 배경지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은 부지가 꽤 넓습니다. 타카야마센이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기 전에는 이것이 종점역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화물열차도 오고 갔고 전차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꽤 중요한 역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긴 어렵겠죠. 지금 보시면 아까와는 바위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흰색의 화가감 느낌에서 약간 어두운 색의 암석이 늘어나죠. 자세한 설명은 히스이쿄 쪽을 지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라카와 구지역에 정차를 합니다. 지금 이 커브 구간이 과거의 토사 붕괴, 즉 산사태로 버스가 강가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곡 구간은 이런 사고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강가를 보시면 확실히 어두운 암석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 화감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부근은 지층이 혼재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白川口です。お出口は左側です。高手を離してお待ちください。車内にお手荷物お忘れ物をなさいませんようご注意ください。 시라카와 구지역입니다. 이곳은 과거 70년대에 승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시라카와 차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과거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활기차 보이는데 지금은 이용객이 적은 작은 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라카와 구지역을 지나면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히스이쿄가 곧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강 옆에 보이는 암석의 종류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히스이쿄가 나올 때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네요. 여름이 지난 뒤라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강 쪽이 잘 안 보입니다. 게다가 햇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햇빛 테러까지 시작되어서 옆에 있는 와이프가 커튼 빨리 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1시간 뒤에 열차를 예매했다가 1시간 땡긴 건데 이때 좀 후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히스이쿄입니다. 바로 아래쪽인데 풀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주 살짝만 보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까의 화가감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암석들이 보입니다. 이 지역은 부가체, 다른 말로는 차트라고 하는 지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가 나오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 그림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셨다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그림인데요. 이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일본 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부가체라 하면은 여기를 이쪽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게 그 해양판 위에 쌓여있던 퇴적층 일부가 깊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대륙판 쪽에 쌓인 지층을 말합니다. 즉 아까 봤던 암석들은 원래 해양판 위에 있던, 즉 바닷속에 있던 퇴적암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지도를 봐도 나고야 평양 쪽과 기후현 일부에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기된 구간이 부가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즉 게로 쪽과 나가노현 쪽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화성암이 많이 분포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암석이기 때문에 아까 흰색의 화강암이 보였던 겁니다. 결국 커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주변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발견되었던 곳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특이한 건물이 박물관입니다.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니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암석을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밌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시마나현에서 더 오래된 암석이 발견되면서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는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방금까지는 히다강이었는데 나중에 키소강과 합류하면 강 이름도 키소강으로 그대로 바뀝니다. 다음 전서역은 미노오타역입니다. 그린사에는 서양인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 보이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닌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와서 의자를 끝까지 눕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린샤이고 또 넓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눕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긴 했는데 다만 조금만 여지를 주고 눕혀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팍 하고 눕혀서 좀 놀랐거든요. 일본 열차는 테이블이 의자 뒤에 붙어있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대가 따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눕혀도 테이블이 내 쪽으로 밀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완전히 눕히면 노트북 같은 높이가 있는 물건에는 닿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저기 자리 이동을 하면서 의자를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다만 이걸로 나쁘다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양인이었고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정도였는데 혹시 일본에서 여자를 여행하실 분이 계신다면 의자를 눕힐 때에는 갑자기 끝까지 눕히기보다는 주변을 조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실 때는 의자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요. 미노오타역은 나가라와가 철도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쿠조하치만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인데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추천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산 하나만 넘어가면 나고야의 노비평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누마역 부근에서는 메이테츠와 선로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누야마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성이 5개인데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히메지성, 히코네성, 마츠모토성, 마츠에성입니다. 다른 사철과 같은 구간을 나란히 달린다는 게 신기합니다. 참고로 기우역까지 타카야마센인데 이 구간은 단선입니다. 보통 열차가 마주칠 때에는 여기서 교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역에 분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분기에다가 합류하는 형태인데도 속도 변화 없이 진행하는 구간이 있다는 게 이 노선의 특징입니다. 이 열차의 최고 영업 속도는 시속 120km인데 지금 체감상 한 110km 정도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기우역입니다. 좀 큰 도시답게 고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어서 찍지는 못했는데요. 저쪽 CD열에 가면은 기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우역에서 다시 출발할 때는 열차는 스위치백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호카이도 혼센을 이용해서 나고야까지 가게 됩니다. 열차가 약간 지연이 있었던 탓인지 이후에는 꽤 빠르게 달렸습니다. 역시 주요 간선이라 그런지 선로 상태가 좋아서 큰 진동 없이 아주 편안한 고속주행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보통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는데요. 보시다시피 고속주행에서도 진동이 거의 없다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질 겁니다. 앞에는 도카이도 신칸센 선로가 바로 보입니다. 이제 나고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옆에서 같이 달리는 신칸센을 기대했는데요. 이 지금 타고 있는 열차도 꽤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N700 라지 A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요즘에 신칸센을 탄 지 꽤 됐는데 갑자기 타고 싶어집니다.
나고야역에 도착합니다. 신칸센 플랫폼에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타카야마에서 나고야까지 2시간 50분, 시간이 지나자 엉덩이가 꽤 아팠던 열차였습니다. 반대편에는 나가노로 향하는 383계 특급 신나노가 있었습니다. 이쪽도 머지않아 신차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